지금까지 나온 스타워즈의 모든 작품 중 에콜라이트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정재 씨 덕분에 스타워즈의 팬으로서 참 반가운 작품인 건 맞는데 이 틈에 한 가지 확실하게 밝히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맹세코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건 틀림없지만 여러 영화와 디즈니 플러스 이후에 제작된 드라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캐논이니 레전드니 하는 건 전혀 모르니 굳이 나누자면 일반적이고 라이트한 편에 가깝죠. 따라서 찐팬과는 관점이 다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전 만달로리안 시즌3에는 실망했어도 오비왕 케노비와 아소카는 나름 재밌게 본 편입니다. 덩달아 에콜라이트도 재밌게 본 줄 알았냐? 뭐 아직은 1, 2화밖에 안 나와서 섣불리 단정할 순 없으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타워즈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되는 건 처음입니다. 먼저 이 리뷰는 제가 주로 하던 가이드 리뷰와 달리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에콜라이트는 단 몇 분 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타워즈?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제다이가 저렇게까지 격투를 벌이는 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만약 스타워즈 비전스였다면 애초에 여러 국가에서 각양각색의 스타워즈를 만드는 게 목표니 신선하게 받아들였겠으나 엄연히 스타워즈의 세계관에 속하는 작품에서 홍콩의 무협영화를 표방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 분명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당황스러운 정도였는데 이미 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머지않아 우린 진짜 황당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마스터 인다라가 고작 7분도 안 된 시점에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캐리 앤 모스가 매트릭스의 트리니티 이후로 정말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맡아서 좋았던 기분이 이렇게 무참히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인다라의 빠른 퇴장으로 인해 악감정이 생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에콜라이트 1, 2화는 각본이 허술하다는 말로는 성에 안 찰 정도로 구려도 너무 구립니다. 방금 보신 도입부만 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설득력도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컨대 무려 제다이 마스터를 공개적으로 죽이겠답시고 나타난 자가 고작 그따위 실력으로 덤빈다는 것부터가 넌센스고 인다라는 한술 더 떠서 제다이는 무장하지 않은 자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지가 무슨 간디야 뭐야? 명백한 적의를 갖고 온 자인 게 틀림없는 데다가 무고한 사람을 여럿 두드려 패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다가 나서는 게 맞나요? 그 정의로운 캡틴 아메리카도 이런 선비짓은 안 합니다. 심지어 드디어 인다라가 라이트 세이버를 들자 메이가 한 말이 자막으로는 의문형이지만 원어로 들어보면 제다이는 죽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라이트 세이버를 꺼내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해 이 또한 제다이의 규칙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Whoa, wait. Hold on. Back away. Where's May? 제가 도입부에서 문제 삼고 싶은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1화의 마지막에 등장한 자는 제다이를 상대로 무기를 들고 싸워봤자 이길 수 없으나 에콜라이트는 무기 없이 제다이를 죽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체가 시스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짓거린 자신은 정작 라이트 세이버를 꺼내는 내로남불의 왕이란 건 잘 알겠네요. An acolyte kills the dream. 저 말 자체도 참 개소리인 와중에 메이는 인다라를 상대로 버젓이 수리검을 들고 싸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분명히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자를 앞에 두고서도 인다라는 메이의 말을 듣고 갑자기 라이트 세이버를 거둡니다. 아니 지가 무슨 간디냐고. 메이가 포스까지 다룰 수 있다는 걸 뻔히 봤으면서도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 장면을 두고 에콜라이트의 크레이터란 작자는 제다이의 도덕적인 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야 이 양반아, 어떤 쪽으로 따져봐도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작에 제압했으면 옆에 있던 외계인들이 다치지도 않았고 가게도 멀쩡했을 거 아니야.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막지도 않으면 제다이가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데? 왜 제다이를 가지고 슈퍼맨이나 배트맨 흉내를 내고 자빠진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DC가 보낸 스파이냐? You gotta be kidding me. No guns, no killing. Where's the fun in that? 2화에서 두 번째 제다이인 톨빈을 죽이는 장면도 실상 다를 게 없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돈을 주고 드로이드를 속여서 잠입할 땐 언제고 나중에 메이가 독약을 가져와 몇 마디의 말을 보태 대령했더니 톨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냉큼 마시고 자결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 둘 사이에 어떤 사인이 있길래 저러는 건지 궁금해야 하는데 저는 마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독약을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삼킬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메이가 처음에 찾아왔을 땐 졸고 있어서 그냥 보낸 건가?
한때 마스터 소울의 제자이자 메이의 쌍둥이인 오샤가 등장하는 것도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단단히 착각한 탓인지 제다이의 죽음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수사물인 줄 알았던 에콜라이트는 막상 뚜껑을 열자 대충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특정 제다이들을 죽이는 자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쌍둥이 중 한 명인 메이였고, 메이는 소울이 두 눈으로 죽는 걸 똑똑히 봤음에도 어인 영문인지 살아있으며, 메이의 뒤에는 제다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이상과 이념 등을 모두 없애려는 흑막이 있는 데다가 메이와 오샤의 비극적인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음모 같은 게 도사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메이가 기필코 당시 고향에 있었던 제다이 넷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 이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겠죠. 이야, 역시 디즈니답게 정말 독창적이지 않나요? 세상상 제 아무리 쌍둥이라도 장장 15년이나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바람에 오샤가 여지없이 범인으로 몰려 제다이가 체포하는 것도 기가 찹니다. That's her! She killed the Jedi and ruined my bar! 아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굳이 얼굴까지 마주했던 목격자를 살려둔 마당에 태평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알리바이는 개나 조발이라는 건지 전혀 조사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체포합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김순옥 작가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배우기라도 한 건지 다음에 한마디로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아니하기 짝이 없는 태도까지 보여줘서 더 짜증납니다. What I do with my days off is none of your business, Philip. No rest for the wicked. Well, the wicked rest, they just don't brag about it. 이외에도 제가 아까 각본이 구려도 너무 구리다고 한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스타워즈는 정통 SF 장르가 아닌 스페이스 오페라긴 해도 우주 공간에서 불이 나는 건 오샤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과학의 기본을 넘어 기초를 싹 무시했다는 거고, 오샤를 범인으로 모는 이유 중 하나랍시고 한 캐릭터의 전사를 다른 캐릭터의 입을 통해 구구절절 읊어대는 걸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작가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건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기껏 잡은 여러 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임무는 드로이드에게 맡긴 채 제다이들은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제다이가 직접 나서서 제 손으로 체포한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쥐뿔도 아는 게 없었는지 드로이드가 해킹을 당해 죄다 탈주하는 총극까지 벌어집니다. 니들 진짜 이런 식으로 일할 거냐? 더 나아가 이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보다 한참 전이지만 제다이의 의상이나 세트 디자인 등이 훨씬 세련됐다는 걸 보면 제작진 중 그 누구도 시대상의 반영 따위에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죠. 저로서는 도대체 이런 드라마에 뭘 보고 재밌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길 지경입니다. 얼마든지 더 따지고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에콜라이트가 공개되기 전에 인종차별 때문에 이정재 씨가 욕을 먹고 있다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마블이고 스타워즈고 할 것 없이 디즈니가 저지른 전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 반작용처럼 튀어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으나, 다른 건 몰라도 스타워즈의 작품을 인종으로 문제 삼는 건 억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는 태초부터 우주가 배경인 SF 장르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외계인들이 질비했던 마당에 인종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을까요? 다만 저도 막상 에콜라이트를 보니 그런 반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희한하게도 이 드라마에는 백인으로 나오는 배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등장하자마자 죽는 두 명의 제다이를 연기한 캐리 앤 모스와 딘 찰스 체프먼이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디즈니의 개수작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으나 이 문제와는 별개로 제가 에콜라이트 1, 2화에 주는 점수는 5점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단 한 번도 점수를 매긴 적이 없는데 이 드라마에 한해 2주에 한 번씩은 리뷰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라 점수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5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극히 적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